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좀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은데, 우선 차 한 잔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구시 의회 원내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수성구청장 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이번 지방선거 왜 출마하신 겁니까? 지금 이 범어촌 이렇게 보시면 방금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날씨도 좋고 이 범어촌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걷기도 좋고 수성구는 그리고 교육도 좋고 그리고 주거의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늘 동네는 좋은데 이 동네에 사는데 사람들이 뿌듯하기는 한데 뭔가 수성구에 살면서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수성구청장을 출마한 계기가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너무 무리하게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청장이 되면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뭔가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수성구가 교육적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근데 교육의 수준이 입시라든지 대학 가는 거에만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육도 조금 질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 교육이 전체적으로 평준화되면서도 조금 고부가 가치의 교육 시스템이 좀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좀 케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 고루고루 발전시키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이제를 도시를 좀 재구조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현안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대구시 의원으로 8년 정도 활동을 하셨죠? 네네. 네, 여러 굵직한 성과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사례를 좀 한번 어필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8년 동안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조례가 작년에 진행이 된 건데 수성 1가하고 수성 4가 지역에 초등학교 통합구역 문제가 우리 지역에 한 30년 묵은 과제였어요. 수성 1, 4가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신천 변을 기준으로 한 그 지역들이 행정구역은 수성 1가 4가인데 학교는 중구의 동인초등학교하고 삼덕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이게 행정구역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들 아침에 등하교할 때 아침 저녁으로 안전 문제가 신천대로가 10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 신천대로를 건너야 되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 그 부분들이 아마 그쪽 지역의 아파트 개발이 되고 나서 한 30년 동안 그 해결이 되지 않는 숙제였는데 우리 뭐 국회의원님들도 다 공약으로 걸었어요. 다 공약으로 그런데 그게 교육청에서 참 해주고는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영민원도 있고 이래서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예산을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번 해보자. 전문가들한테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험하고 이런 상황인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예산을 용역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통합구역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 1사가 주민들께서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이 부분이 수성구의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거의 다 하셔요. 거의 다 하시고 제가 시의원 하면서 그 통합구역 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한테 시의원 정경원이 뽑아놨더니 일 하나는 이런 거 잘했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교육 1번지, 또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이 수성구지만 뭐 교육이나 교통, 또 문화 인프라가 좀 지역적으로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의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변화를 좀 일으키고 싶으신지. 수성 갑하고 올 차이가 좀 심해요. 이제 갑은 알파시티가 들어오면서 거기는 그래도 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뭔가 돌아가는 도시가 또 변화를 좀 하고 있는데 수성을 지역은 이제 보시면은 수성 모술 기준으로 해서 지산범물 여기 수성동까지 보면 여기는 뭔가 재화를 창출할 만한 일자리가 갖추어진 그런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정주 여건만 잘 갖춰진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갑, 을 간의 이 격차도 조금 해소도 하고 또 지금 보면은 일종 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하고 그리고 지산범물 쪽에 노후화된 아파트들 그에 반해서
지금 보면은 수성동이라든지 중상두산동 이쪽은 또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지 고산 지역도 아파트가 조금 오래됐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당장에 이 격차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냐면 노후화된 그 주거지에 대해서 그 재건축 네. 그리고 수성형 재개발 네. 이런 시스템을 좀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빨리 좀 갖춰야 된다. 네. 그래서 마냥 그냥 민간에만 맡겨서 그분들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성구가 교육 쪽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육도 만촌 지역에만 특화가 되어 있어요. 네. 소위 말해서 초등학교는 A 초등학교와 그 이외 초등학교, 그렇죠. 뭐 중학교는 B 중학교와 그 이외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여러 명문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주거라든지 학원가가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너무 지역적 편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요즘 뭐 AI 시대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IT 기술도 도입이 많이 됐고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접목을 시켜서 AI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각 학교하고 다 연결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이제 공유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배운 아이들이 알파시티의 좋은 양질의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에 들어가서 또 취업을 하고 그럼으로써 청년이 계속 대구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연어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원 이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 이전이 이제 가면서 연어지구는 복합행정타운이라든지 미래형 친화도시로 해가지고 거기에 좀 지역을 좀 만들고 싶고, 군부대가 이전했을 때 거기에 지금 뭐 경북대학교 병원이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그때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거기를 종합의료지구 그리고 금융 인프라지구 이런 것들로 좀 개발하는데 제가 좀 앞장서서 할 생각이에요. 아까 뭐 말씀하신 내용인데 노후 아파트 문제도 있고, 이제 이번 공약 중에 이번 대담에서 처음 밝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제 거주민들을 위한 좀 어떤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명칭을 제가 수성 공동주택 관리센터라는 걸로 지금 이름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수성구에 보면은 새로운 아파트도 있지만 수성구의 아파트들이 거의 지금 한 30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오래된 아파트는 40년, 50년 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근데 저걸 저렇게 방치하고 있으니까 습기, 곰팡이, 금 가고 배관에 녹물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저분들이 어떻게 안전진단을 해서 어떻게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공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케어를 좀 하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공공이 들어가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들이면서 중재를 좀 할 수 있는 역할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싶어요. 노후된 아파트의 어떤 주거 안정성에도 굉장히 이제 직결되는 그런 공약이네요. 예. 이게 뭐 예산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아파트들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노후된 아파트에서 이 공공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구청에다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면은 선정을 해서 한 아파트당 1,000만 원씩 정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그 제도 그 비용보다는 조금은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뭐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계를 해보니까 1년에 한 10억 내외일 것 같아요. 통합 도입범이 도입이 됐고, 예. 특히 노인 도입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좀 AI와 접목해서 풀어보겠다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웨어러블 기기, 이런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반려형 로봇, 그리고 보면은 스마트 홈센터라고 해서 어른들이 막 낙상 사고가 있었을 때 이게 센서가 울림이 있어갖고 보호자라든지 이런 데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거를 총칭해서 이제 제롬테크 기술이라 그러는데 그 기술을 이제 AI하고 이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저는 그 기술들을 좀 도입을 해서 노인분들을 좀 케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 보면 스마트워치 비슷한 이걸 이제 손목시계 같은 밴드형 손목시계를 줘서 어르신들이 65세 어르신들이 이 기계를 착용을 하시고 하루에
몇 보 이상을 걸으시면 네. 이게 복지 포인트로 적립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한 달이 모여지면 그 복지 포인트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구매를 하고 생필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좀 들어가면 어르신들의 수명을 조금 더 늘리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성구라는 도시 인프라는 좋아졌지만 주민들은 편안해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달리 생각해보면 이제 어떤 도시 자체의 성장이 좀 정체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이 도시의 이제 미래 먹거리는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AI 기술이라든지 AX 산업이라든지 ABB 산업 같은 것들이 우리 알파시티에 들어와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정주도 하고 또 생활도 여기서 하고 아이들도 여기서 낳고 하는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구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주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가격이 저렴해요. 다른 지역- 맞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서울 경기에 비하면 대구는 정주 여건이 굉장히 좀 좋은 동네거든요. 거기다가 교통 인프라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상대적으로 또 물가도 저렴한 편이고 네. 해서 조금 아주 대기업 형태의 초임금적인 그런 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살 때 어느 정도의 수준만 맞는 좋은 양질의 기업들이 들어오면 충분히 나는 생산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네. 우리 기자님 아이가 지금 몇 살이세요? 전 7살입니다. 7살이에요. 네. 아이들이 이제 만촌동 일대에 학원을 다닐 나이가 되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네. 아이들 케어하기 위해서 저녁에 이제 학원가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셔틀을 하는데 지금 만촌동 일대에 보면은 밤 10시가 되면 네. 진짜 난리가 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편도 5차선 도로입니다. 네. 5차선 도로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짜증이 나고 10시가 되면. 예. 그리고 애들 셔틀 하시는 학부모들도 짜증이 나고 거기를 운행하는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도 짜증이 나고 이게 난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는 보관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학원과의 학원 수업 제한 시간이 밤 10시로 딱 정해져 있어요. 대구는 그렇죠. 근데 그런 정체들을 풀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 30분 정도만 미루자. 네. 그래서 이걸 다 학원을 30분 다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그룹을 뭐 한 4군데로 나눠서 A 그룹은 10시, B 그룹은 10시 10분, 네. C 그룹은 10시 20분, D 그룹은 10시 30분에 네. 수업을 마칠 수 있게 네. 하자. 그 대신에 시작하는 시간도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단 10분이지만 네. 이 10분 안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학원연합회라든지 여러 군들하고 상의를 해도 네. 자기들은 충분히 동참할 의지가 있다. 대구교육청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구민들이 구청장이 바뀌면 곧바로 변화를 체감하길 기대하잖아요. 네, 취임 1년 안에 반드시 이것만은 바꾸겠다 공약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당장에 지금 구청장으로 들어가면 100일 안에 뭔가를 좀 100일이요.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뭐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고 네. 정말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10가지 네. 정도를 들어가자마자 TF팀을 구성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네. 100일 안에 거기에 대해서 100% 해결은 안 되지만 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 이거 좀 변하고 있네? 네.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내고 싶어요. 1년 안에는 저는 생활 불편 원스톱 해결 센터 같은 것들도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소음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주차, 보행 안전, 뭐 골목 조명, 뭐 침수, 쓰레기, 아파트 관련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점검을 해서 성과를 한번 내보고 싶고, 네. 고추장 바뀌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네. 네. 자리만 하고 행사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굉장히 소통하고 그런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네. 100일 프로젝트, 예. 또 생활 불편 원스톱 센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이랑 그렇죠. 직결되는 거네요. 적극 행정이죠. 알겠습니다. 먼저 근데 당선되기 전에 넘어서야 할 큰 산이 당내 경선이잖아요. 후보님이 생각하실 때 다른 후보들과 비교되는 본인의 차별화되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수성구가 이제는 조금 변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좀 혁신적으로 동네가 좀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현장에 나가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책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딱 보셔도 제가 좀 에너지가 좀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된 강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시의회에서 운영위원장, 교육위원장, 현재는 원내대표를 맡고 있지만 이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사실 의원들 33분의 개개인의 여러 가지 니즈와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거에 대한 조율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증된 소통력이라든지 그런 조율하고, 그리고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예산이라든지 행정 절차에 대한 그런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져왔던 그런 안정감이라든지, 또 제가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드렸던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저 자신도 너무나 잘할 자신이 있고요. 눈으로 이렇게 뭔가가 보여지고 바뀌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체감했을 때 느낌이 좋아졌다는 그런 행정을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분들하고 차별된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 당선이 된다면 어떤 구청장이 되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탈한 구청장, 그리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편하게 통화할 수 있는 구청장, 그리고 구청장실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고 누구나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청장실. 근데 막 세미는 들고 오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좀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는 잘 받아들일 자신도 있고요. 저는 지금 보면은 행사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다니는 구청장은 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시간은 필수적으로 가야 될 곳은 가야 되겠지만 주민들하고 가급적이면 동네에서 많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찍고 있거든요. 예,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노포라든지 오래된 우리 그 공간들을, 식당들을 다니면서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요. 골뱅이 우리 동네 정경원 이란 네임으로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그 구청장이 돼서 저는 그거 계속 할 거거든요. 정경원 구청장이 검증하는 수성구의 맛집. 이래서 그러면 이제 상권도 좀 돌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소탈하게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대구시의원 8년을 거치면서 이제 준비하셨던 그 다양하고 깊이 있는 행정 정책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잘 움직이길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